네, 안녕하십니까. 인천 중구 여행 안내를 맡은 플레이캠퍼스 대표 장한섬입니다. 예, 제가 있는 이곳은 인천 옛 시립도서관으로 현재는 율목도서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예, 이곳은 벚꽃이 만개했을 때 특히 봄날 가장 아름답습니다. 근처에 있는 인천항에서 백고동과 함께 바다야 그리고 새소리도 들을 수 있는 아주 자연 친화적인 공간입니다. 예, 이곳은 인천 문화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곳인데 이곳이 인천뿐 아니라 대한민국 지식 생태계의 분수령이 됐던 곳입니다. 그리고 현대사의 궤적도 함께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일제시대 때는 자본가의 사유지였으나 전쟁 이후에는 청소년들의 어떤 공부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으로 인천에 자리 잡음으로 해서 인천의 명문고인 제물포고등학교, 그리고 인일여고, 인천여고, 대건고등학교, 그리고 동구에 있는 광성고 등 여러 학교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곳에 와서 공부와 함께 교류를 하면서 인천의 어떤 지식 생태계를 이 안에서 구축하면서 확장해 나갑니다. 네. 네, 인천 중구는 인천의 중심지였으나 80년대 인천 시청이 이전하면서 90년대에는 어떤 교통의 중심이었던 터미널 또 이전하고 또 금융의 중심이었던 금융기관도 이전함으로써 쇠락의 기미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 시대가 아닌 이제 지식 정보 그리고 문화 예술의 시대에 있어서 이 근대 역사의 보고지인 이 중구를 어떻게 인천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문화 중심지로 거듭나게 할 수 있을까를 재발견하고 재해석하는 코스로 잡아서 인천의 역사와 경제 그리고 문화, 종교 모든 것을 두루두루 해서 한번 산책 삼아서 함께 걸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바로 율목도서관 바로 밑에 있는 율목어린이공원입니다. 예, 이곳이 해방 전에 있었던 실외 수영장이었었는데 시민들의 공원으로 바뀐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상전벽해라는 말이 있는데 이곳이야말로 한때는 물을 채웠던 풀장이었었는데 지금은 공원으로 돼서 산책로로 변한 굉장히 인천의 큰 변화 중에 한 곳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다음은 어디로 지금 이동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는 인천의 거의 랜드마크를 할 수 있는 답동성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는 인천 답동성당입니다. 예. 개항 당시 인천은 조선의 예루살렘이라 불릴 정도로 다른 나라의 많은 종교가 이곳에 유입됩니다. 그래서 천주교뿐만 아니라 개신교 그리고 영국의 성공회까지 와서 옵니다. 그래서 단순히 종교뿐 아니라 교육과 의료 활동을 같이 하면서 각 종교들이 이 지역에서 같이 공생을 하면서 타 문화가 인천의 지역의 문화로 자리 잡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네,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극장이었다는 곳입니다. 그래서 1902년에 협률사로 시작해서 사랑을 L자에다 볼관자를 써서 극장으로 되어 있고요. 인천에서 가장 큰 단관 극장이었으나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지금은 멀티플렉스로 리모델링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창업자인 아버지에 이어서 따님께서 물려받아서 지금 2대째 운영하고 있는 인천의 가장 유명한 극장입니다. 네, 이곳은 한국 최초의 미학자인 우연 고유섭 선생님의 생가가 있었던 곳입니다. 인천이라 하는 곳은 단순히 방공도시, 공단도시로서만 이미지가 너무 굳혀져 있는데 앞으로 인천이 문화도시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인천이 낳은 우연 고유섭 선생님의 미학을 어떻게 인천의 정서와 정체성 그리고 비전으로 삼을 것인가가 큰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연 선생님에 대한 연구나 학습이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로까지 확장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인천 전항구 터는 곳입니다. 예. 인천은 항만 도시이다 보니까 각종 물류와 경제가 교류하는 곳입니다. 특히 인천은 일제의 경제 식민지의 초석이 되는 곳이어서 각종 은행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화폐를 유통, 직접 제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 흔적이 이곳에 남아 있고, 이곳은 여기서 직접 화폐를 시작했으나 경인철도가 개통됨과 동시에 용산으로 이전함으로써 그 전환국의 기능은 상실합니다. 하지만 인천은 상업도시로서의 기능은 더 확장되고 있고, 오늘날 인천의 상업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다시 가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 자리에서 갖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그 60, 70년대부터 형성되면서 80년대까지 굉장히 흥성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막걸리와 함께 그 많은 고급 어종이라 할 수 있는 삼치를 정말 풍족하게 먹을 수 있었던 낭만과 경제성을 동시에 추구했던 곳입니다. 여기가 예전에는 그 무조건 그 저렴한 것으로 공략을 했었는데, 요즘은 그 가격과 함께 어떤 맛의 진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생물도 많이 있고요. 예, 뭐 양념도 있고, 뭐 치킨 반, 양념 반, 뭐 이제 반반 삼치라는 굉장히 또 색다른 그 메뉴가 다양하게 개발이 돼서 요즘 뭐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먹는 또 재미가 있습니다. 네, 여기는 아펜젤러 비전센터라는 곳이고요. 저 뒤로 보이는 곳이 인천에 있는 내리교회입니다. 한국 그 개신교의 어떤 성지라 불릴 수 있는 곳이고요. 인천이 아무래도 개항 도시다 보니까 외국의 선교사들이 인천에 첫 발을 내려서 여기다 교회를 짓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답동성당의 어떤 가톨릭의 어떤 성지였다면, 이 내리교회는 한국 개신교의 성지라 불리는 곳이고요. 그리고 처음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같이 와서 이곳에 교회를 지면서 아펜젤러라는 분이 굉장히 드라마틱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33살 때 예수 나이와 함께 그 물에 빠진 소녀를 구하다가 운명을 달리하셨다는 그 기록이 있는데, 어쨌든 그분의 어떤 그 치적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내리교회에서 지금 아펜젤러 비전관을 근래에 새로 개관했습니다. 예, 신포 패션 거리를 쭉 가시면 의외치 않은 곳에서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 신포 칼국수 골목인데 제가 일명 비만도 특정 골목이라고 이름 지은 곳입니다. 그럼 함께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신포동의 칼국수 골목인데요. 한때는 그 상황이었으나 지금은 단 2군데가 남았습니다. 지금이야 뭐 급식을 하지만 예전에 뭐 야간 학습이 있을 때에는 근처에 있는 뭐 여러 그 학생들이 많이 왔었죠. 재밌는 사실은 여학생들이 많이 왔어서 남학생들도 뒤따라서 와서 여기서 많은 로맨스가 일어났던 곳입니다. 네, 여기는 인천 중구청입니다. 1980년까지 여기가 인천의 시청이었고요. 일제시대 때는 인천 그 부청사로서 행정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행정의 중심이다 보니까 중구청 앞에는 옛 금융의 중심이었던 은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박물관이 되어 있고요. 그 일제시대 때 여기가 행정의 중심이다 보니까 그 모든 교통이나 어떤 문화가 이곳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그 방사형으로 확장된 도시를 형성한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중구청 건물은 1930년대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건물로서 그 당시의 건축 양식도 이 중구청을 중심으로 이 근처에 근대 건축물이 굉장히 많이 돼 있어서 이곳을 오고 가면서 많은 볼거리가 있는 곳입니다.
네, 여기는 중구청 앞에 있는 제1은행이고요. 지금은 계양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곳은 그 한국은행과 같은 곳으로 물가를 조정하는 등의 기능을 했기 때문에 민간인들은 사용을 못했었고요. 대신 여기는 금괴를 보관했던 곳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금고가 아직도 원형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함께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제1은행에서 가장 중요한 금을 보관했던 금고입니다. 그래서 저쪽에다 금을 보관했었고, 당시에 이곳에서 그 은행 직원이 있을 때, 이 위에 보시는 것처럼 문이 닫혀 있었고, 저 금을 저 위로 주고 위로 나갔다고 합니다. 당시 은행 강도가 있을지 몰라서 보고한상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네. 네, 여기는 제1은행 옆에 있는 18은행이었던 건물로서 현재는 인천 계양장 근대건축 전시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서구식 근대건축물이 굉장히 많았던 곳으로 그러한 모형을 실제 그 크기로 축소해서 모형을 전시하고 있는 곳입니다. 함께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갔던 곳이 제1은행이었던 곳이고요. 다음에 보러 갈 곳이 제물포 구락부입니다. 여기가 근대의 그 각국에서 온 외교관들의 사교 클럽이었던 곳으로 지금도 그 모형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한국근대문학관입니다. 인천 중구청 아래 제1은행, 18은행이 근대 어떤 건축과 당대의 제도를 전시한 곳이라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인천 아트 플랫폼과 한국근대문학관은 현재에 있는 인천의 문화와 예술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왔는가를 보여주고, 그리고 어떤 실험과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아트 플랫폼은 미술을 중심으로 전시관이 운영되는 곳이고, 이 한국근대문학관은 한국의 근대 작가와 작품들을 전시를 주로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인천은 그 계양과 함께 근대의 도시로서의 최첨단을 달렸기 때문에 당대의 그 모더니스트들이 인천을 배경으로 많은 시와 소설을 썼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들어가면 1930년대를 장점으로 했던 카프와 그 구인의 멤버들의 초상과 작품을 보실 수 있는 곳입니다. 함께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한국근대문학관 내부입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근대문학의 기라성 같은 작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1930년대 중반이 되면 그 카프, 조선 플로레타리아 예술가 동맹과 또 구인회라는 그 그룹이 모두 해체가 됩니다. 그래서 1930년대 중반이 되면 1910년 조선이 망하고 나서 태어난 새로운 그 신세대 작가들이 등장하는데, 그 당시에 그 젊은이들은 지금의 어떤 88만 원 세대처럼 고학력의 어떤 취업이 안 되고 뭐 현실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방황을 굉장히 많이 잘 그리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구인회 중에서 1910년 동갑이었던 이 박태원과 이삭이라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유명한 소설가 구보시의 일을 썼던 구보 박태원, 봉준호 감독의 외할아버지. 그리고 이분은 이상 시, 그 소설을 썼죠. 그래서 오감도라는 시와 날개가 굉장히 유명한데, 이상은 그 건축을 원래는 전공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인천에 한 건축기사로 한 6개월 정도 왔다는 그 기록이 있는데, 그 당시의 체험을 바탕으로 지주해시라는 작품을 썼습니다. 거미 한 쌍, 대지를 만나다. 그래서 그 당대의 그 자본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그린 작품인데, 오늘날에도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인천의 어떤 문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기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네, 인천은 근대 도시와 함께 해양 도시로서의 정체성이 굉장히 강한데, 이 해양 도시를 배경으로서 작품 중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 극작가 함세덕 분과 소설 남생이를 쓰신 천덕 선생님이라는 분입니다. 그 육지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들은 보통 그 육지의 경제, 특히 가부장의 그 권위가 바탕으로 해서 사건이 전개되는 반면에,
이 해양을 바탕으로 쓴 문학 작품들은 보통 그 여성, 자매의, 그래서 공공재의 배경으로 쓴 작품들이 많아서 앞으로 인천이라는 도시가 어떤 정체성과 비전을 갖고 가야 되나 하는 그런 단초를 현덕의 작품과 함세덕의 시곡에서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천에 어떤 관심 있는 분들은 인천을 배경으로 한 이러한 작품들을 꼭 읽어보시길 당부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는 자유공원으로 올라가는 입구인데요. 예, 청국 조개와 일본 지게가 있던 그 경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계단을 중심으로 왼쪽은 일본 지게, 그리고 오른쪽은 청국 지게, 중국 지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지금 그 화교 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옛 일본의 행정 중심지였던 지금의 중구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지를 중심으로 저 위에 올라가면 공자상이 있는데, 그래서 공자상이 가운데에 있지 않고 오른쪽으로 그 청국지게 쪽으로 가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계단을 통해서 자유공원으로 한번 올라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제물포 불악보입니다. 인천이 개항을 하면서 그 열국의 각 영사관들이 이쪽 그 각국 조계에 포진합니다. 각 영사관들은 이곳에서 사교라는 미명하에 다 모여서 파티를 즐기지만 사실은 조선을 어떻게 식민지로 건설할 것인가를 여기서 거의 뭐 논의했던 장소죠. 그 건물은 아름답지만 사실 인천의 역사, 조선의 역사를 볼 때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곳이고 어떻게 보면 슬픈 역사를 간직한 곳입니다. 오늘날에는 이것을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서 특히 외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공간을 통해서 환기하는 역사의 교육의 장으로서 활용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여기는 한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서구식 공원인데, 처음에는 만국공원으로 불렸다가 전쟁 이후에 자유공원으로 불렸습니다. 예, 처음에는 제국의 어떤 휴식 공간이었고 전쟁 이후에는 어떤 이념을 상징하는 곳이었으나 지금은 인천 시민들의 커다란 휴식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천이 나갈 방향이 무엇이냐 했을 때 반공을 넘어서 공공의 의식을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인천 시민들의 휴식의 장이면서 학습의 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공간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짜장면은 뭐 중화 요리라고 해서 중국 요리의 계보를 잇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는데, 사실 인천에서 만들어진 요리이고 그 중국 분들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문화, 그리고 일본의 문화, 그래서 단무지, 뭐 김치, 어떤 동아시아의 문화의 DNA가 이 짜장면에 축적이 됐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대륙을 지배했던 많은 이민족들, 중국의 수도를 지배함으로써 중국의 역사를 그 좌지우지했던 많은 이민족들은 한족의 문화에 의해 흡수돼서 다 대륙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문화를 인천이라는 곳에서는 짜장면으로 오히려 그 응용 개발해서 만들어서 먹는다는 것은 문화 역사상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면 요리는 굉장히 고급 요리라서 그 졸업식 때나 결혼식 때만 먹던 음식이었는데, 짜장면은 60년대, 70년대 식량난이 심각했을 때 많은 대중들에게 그 저렴한 가격으로 풍족한 식사를 제공했던 그런 역사를 가진 음식이라서, 인천이라는 도시가 그 밑에서부터 서민층, 그 노동자들을 위한 음식 문화가 이 도시의 어떤 문화로 확 자리매김데 커다란 의미를 부여한 음식입니다. 그리고 인천 짜장면은 인천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에서만 고집하지 않고 각 지역으로 그리고 각 세계로 뻗어나갔다는 점에서 인천의 특수성과 어떤 보편성을 모두 담은 굉장히 특이한 음식이기 때문에
인천이라는 도시의 발전 가능성을 오히려 이런 일상의 문화에서 찾고자 할 때 커다란 의미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인천역입니다. 한국 근대가 시작됐던 인천이라는 곳에서 경인철도 역시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인천역은 경인철도의 종착점이 아니라 기점으로, 예전에 근대에서는 외국 선교사들이 인천항에서 내리면 이곳을 통해서 서울로 올라갔던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서울이나 각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인천역에서 내려서 차이나타운을 통해서 중구를 가든가 아니면 이곳을 통해서 월미도를 가서 해양도시 인천을 새롭게 바라보는 기점으로 재해석되는 곳입니다. 네, 여기는 월미도에 있는 한국이민사박물관입니다. 인천에는 채초가 많은데 그 채초 중에 최초의 이민의 역사도 인천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내리교회의 존슨 목사를 통해서 이 땅에 있던 많은 그 민초들이 하와이로 가게 됩니다. 당시에는 뭐 고급 인력으로 간 것이 아니라 노동 인력으로 가서 사탕수수라든가 그밖에 무슨 농업 인력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 이민을 간 그 인천의 시민들이 훗날 이승만 박사를 도와서 독립운동에 자금을 대고 해방 후에는 그 모금을 해서 인천에 대학교를 만듭니다. 그래서 인천과 하와이라는 말을 따서 인하대학교라는 대학교가 인천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인천의 그 이민의 역사는 한국의 글로벌의 시발지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인천이 앞으로 서울의 어떤 위성도시가 아니라 동아시아, 나아가 국제화 도시, 어떤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려면 이 이민의 역사를 어떻게 인천의 역사로서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우리 품으로 끌어안을 것인가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민사 박물관을 둘러보시고 마지막은 월미도에 있는 전망대를 보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인천 중구 월미산 전망대입니다. 오늘 중구 여행은 율목도서관에서부터 시작했는데요. 율목도서관이 인천 지생태계의 분수령이었다면 이곳 월미산은 인천이 나아가야 할 어떤 환경과 평화의 분수령이 될 거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천 중구를 찾아주시는 분들은 일상에서 역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있고 환경과 평화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루어야 될 저희들의 정서와 비전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중구를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